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처음 연사라서 긴장되고 그리고 참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25분 동안 뇌과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기본적으로 뇌라는 게 나한테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뇌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뭘까, 그러면 뇌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뭘 이해하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스타벅스가 요새 아주 많죠. 커피숍에 샌드위치랑 이런 거. 이걸 찾아갈 때 우리는 이제 눈을 보고 찾아가죠. 그런데 아마 눈이 잘 안 보이는 깜깜할 때에도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서 찾아갈 겁니다. 그런 게 박테리아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 케모텍시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케미칼이 있으면 그 케미칼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이게 어떤 케미칼의 농도가 쭉 증가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은 거죠. 이 박테리아는 가다가 이 케미칼이 지가 좋아하는 거, 뭐 포도당이라든가 먹이가 되는 거, 이런 거면은 그걸 탁 눈치채 가지고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 기본적인 다세포가 해면입니다. 다세포 동물은 틀림없는데 얘네들도 신경이 없습니다. 뇌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구멍으로 통해 들어가는 거는 그 작은 것들, 그 조류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한테 먹을 거라면은 여기서 그거를 필터 해가지고 그걸 양분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세포 동물이지만 신경 없이도 잘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신경이라는 게 생겼을까? 이거 해파리죠. 해파리가 움직이는 방법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둥둥 떠 있다가 촉수에 뭐가 닿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잡는 거죠. 잡아가지고 그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수축하려면 전체가 한꺼번에 조화롭게 움직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때의 정보가 빨리 전달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신경 그물입니다. 그럼 여기는 센트럴 컨트롤 하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럼 센트럴 컨트롤 하는 건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 그 다음 동물이 편충 종류에 속하는 이런 동물인데, 이게 플라나리아라고 하죠. 해면하고도 물론 다르고 해파리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좌우 대칭, 몸이 왼쪽 오른쪽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3차원이 됐다는 겁니다. 3차원이 되면 해파리 때와는 아주 다르게 되는 거죠. 단순히 정보가 확 퍼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전체를 잘 목적에 맞게 조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때에 바로 생긴 게 신경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런 계산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게 갱글리아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면에서의 뇌라고 볼 수가 있죠. 멍게가 어릴 때는 유충 상태로 살고 있죠. 요 밑에 있는 게 멍게가 마치 그 올챙이처럼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편충에서 본 것처럼 좌우 대칭이 있는 거죠. 3차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멍게가 이게 유충 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면은 돌 같은 데 딱 접착을 하고 그때부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자라면은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니까 멍게로 커질 때쯤 되면 이 뇌는 없어버립니다.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왜 생겼을까? 처음에 움직이기 위해서 생긴 거죠. 좌우 대칭이 되면서 3차원에서 움직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와 컴퓨터의 차이를 한번 보죠.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필요하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고 또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뇌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뇌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실제로 신경들이 쭉 연결되면서 정보 처리의 회로를 만드는데 이게 그 뇌의 그 뉴런 세포고 그게 쭉 전기 케이블처럼 쭉 뻗쳐나가서 다른 뉴런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요건 엑손이라고 하고 전기 신호가 엑손을 따라서 가서 다른 뉴런의 덴드라이트, 수지라고도 하는 거기에 연결이 돼서 정보가 이리로 들어가죠. 그거를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로가 연결되어 가는 한쪽의 정보가 그 다음으로 정보로 회로로 연결되는 그런 건데 이 시냅스가 결국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분된다. 뇌에서는 그게 인테그레이션 돼 있다.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시냅스 가소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강화가 되면 시냅스가 강화되면 학습에 의해서 강화되면 여기서 나올 때에 엄청나게 많은 증가된 양의 이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우기 전과 구구단을 외운 후에는 뇌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때와 100의 전과 자전거를 배운 다음에 뇌가 달라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겪어온 과거의 경험, 그게 학습이죠. 그게 시냅스의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길까?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뉴런의 앙상블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의 뉴런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면서 그 뉴런들에서 기능에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이제 인지 기능인데 뉴런 하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는 인지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뉴런들을 모아놓고 다 작동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현상이죠. 에머전트 프로퍼티라고 그런 걸 부르죠. 이게 뉴런들의 앙상블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나는 성질이 바로 이게 인지 기능입니다. 이것이 뇌의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1000억 개가 시냅스를 만드는데 또 한 1000개씩 만들어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결국은 뇌의 암호풀기가 되는데 뇌의 암호풀기. 뇌과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정 뉴런 그룹의 앙상블의 활동 패턴을 재고 그것들이 행동이나 또 우리는 마음 상태, 기분이 좋다든가 우울하다든가 그거를 연결하는 인과관계를 이해했을 때 그렇게 되면 뇌의 활동만 보고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이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런 걸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궁극적으로 뇌과학이 목표로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뇌가 15%만 사용했다라는 말을 과연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저는 궁금한데 디폴트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뇌가 잠자고 있을 때도 신경세포들은 다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양분을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fMRI라는 게 있죠. 마그네틱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게 있죠. 병원에서 진찰할 때 쓰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때의 뇌의 변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안해할 때는 사진에 보면 편도핵만 빨갛게 되고 나머지는 좀 조용한.
근데 그게 나머지의 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에 편도핵이 기능이 더 증가되어 있다.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혈류가 더 많이 간다. 이런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잠자고 있으니까 요 편도핵만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잘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뇌가 뭐 15%만 썼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뉴런의 앙상블의 기능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회로가 얼마나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느냐가 기능에 엄청 큰 차이를 줄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뭘까? 그건 유전자와 환경입니다. 유전자에서 몽땅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 점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뇌가 태아에서부터 발달해 가는 과정, 그 결과로 태어날 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뇌의 회로가 있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수정된 때부터 지나가면서 엄마 뱃속에서 뇌가 만들어질 때 그 과정이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특히 한 3살 때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 이후에 환경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뇌의 회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뇌의 회로가 좋다는 말은 외우기를 잘한다라든가 계산이 빠르다든가 이것만이 아닌 거죠.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긍정적인 면으로 어떤 일을 잘하고 기여한다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회활동에 사회관계에 필요한 뇌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길러본 분들은 금방 알지만 애들이 참 다르죠. 어떤 애는 원칙을 잘 지키고 뭐 정말 소위 말하는 착실하게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조금 얼렁뚱땅한데 대신 이 사회 속에서 아주 사람들 속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항상 분위기 만드는 그런 것들은 다 뇌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로가 특별히 좋다라는 것만으로 그 인간의 그 뇌의 능력이 평가받는 것은 아닌 거죠.